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태백시장 류태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장님, 근데 제가 인터뷰를 지금 몇 번째 다니고 있는데 상당히 여유 있으시거든요. 자, 첫 번째 질문 드려볼게요. 지난 지방선거에서 제출하신 그 공약들이 있는데 크게 5개 정도로 그때 저희들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시장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겠죠? 아유, 그럼요. 기억하고 있죠. 네, 좀 말씀드려 주시죠. 예, 일단 1000명 규모 정도 되는 여성 교도소를 유치하겠다는 게 그 당시에도 제일 좀 화제가 됐었고, 저 개인적으로 봐서도 제일 지역을 살리기 위한 중요한 공약이었다 볼 수 있는 게 이제 1000명 규모의 여성 교도소를 유치하겠다 하는 게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지역의 88%가 태백이 거의 산악 지형입니다. 이 산악 지형을 좀 잘 활용해서 폐광 이후에 글로벌 산악 관광 도시 태백을 좀 만들겠다 하는 그런 공약이 또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폐광 이후에 지역의 대체산업으로 설립된 건데 365 세이프타운이라고 국립안전체험관이 있습니다. 이 체험관을 지금 현재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이런 안전체험관들이 소방청이나 광역에서 운영하는 게 보통의 경우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이 시가 전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운영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좀 많이 따라서 이걸 국립화하겠다 하는 게 또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정부 정책에 발맞춰서 도시 재생 사업, 정부 정책도 그렇고 또 지역에 그 재생을 필요로 하는 지역이 많이 있어서 일자리가 되는 그런 도시 재생 뉴딜 정책을 좀 펼쳐나가겠다 하는 게 또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폐광지역 개발청을 좀 설치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거는 폐광 이후에 폐광 지역마다 각계약진해서 지역을 살리겠다는 여러 가지 정책을 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중복되는 그런 사업들도 좀 있기도 하고, 또 폐광 지역 전체를 보면서 정부에서 주도하는 이런 폐광지역 개발청을 설치를 하고 균형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기구가 좀 필요하겠다 해서 이런 폐광지역 개발청 설치, 이래서 큰 공약으로는 한 5가지 정도 이렇게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시장님이 말씀하신 그 공약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365 세이프타운 안에 그 국립안전체험관을 지정하겠다는 것도 있었고, 또 폐광지역 개발청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요? 특히나 이제 365 세이프타운 국립화 같은 경우를 보면 현재 그 소방청이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역에 있는 안전체험관들이 운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태백 지자체가 작은 단위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운영비에 대한 부담이 시에 오게 돼서 이제 국립안전체험관으로 지정해야 되겠다 하는 게 목표로 해서 계속 좀 움직여 왔습니다. 강원도에도 좀 소방청에도 요구를 하고 또 정부 요로에도 할 때마다 건의를 하고 했는데 현재 큰 진전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앞으로 한 1년 정도 남았으니까 열심히 좀 해서 최대한 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 싶은 게 그겁니다. 또 하나는 폐광지역 개발청인데, 사실 지난번에 이제 폐특법 개정되면서 이게 이제 제가 이름은 폐광지역 개발청 했는데, 이 폐특법 내에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 하는 것하고 좀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폐특법 개정할 때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를 설치를 하는 걸로 해서 폐특법 개정안을 냈는데 이게 좀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폐광지역 특별법의 연장을 20년 하고 폐특법의 폐기금의 산출 기준을 이익금에서 매출 기준으로 바꾸는 거, 요건 됐는데, 요게 좀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좀, 아직도, 지역, 폐광지역, 어느 지역이나 다 폐광지역 개발청,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에 대한 필요성은 다 인식을 하구 있고, 또 지역구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국회에서도 많이 법제화하려는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 성과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노력을 해서 반드시 좀 설치될 수 있도록 해서 폐광지역이 균형 발전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좀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되돌아보면 이건 정말 잘한 것 같다, 한 가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성교도소 유치, 이건 거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였고, 초기에 공약을 내걸었을 때는 이거 거짓 공약이다, 가짜다, 이런 온갖 루머도 사실은 많았고요. 근데 그 과정이 저는 참 시장 개인이 노력을 많이 하고 이래서 이게 성과를 거뒀다는 것보다는요, 정말 시민들이 먼저 발벗고 나섰습니다.
막 그 유치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서명하고 이러면서 법무부에서 뭐 이런 계획이 전혀 없었던 건데 법무부하고 업무계획 체결하면서 물론 여성교도소는 아니고 교정시설 우리 이제 규모는 좀 더 커졌죠. 1,500명 규모의 교정시설을 새벽에 짓기로 MOU까지 체결하는 것까지는 와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시민이 동력이 돼서 시장의 공약도 해결하고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앞으로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도 시민의 힘이 그만큼 중요하구나 하는 걸 절실하게 느낀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력은 했으나 좀 아쉬웠던 장면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많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제가 시장 출마하기 전에 시의원을 한 2번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시정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나름 많이 좀 알고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막상 이제 시장이 돼서 또 해보니까 시의원의 위치에서 보는 거하고 시장이 돼서 또 업무를 수행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험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면서 얘기 나왔던 폐광지역 개발청이나 365 세이프 타운 같은 경우는 꼭 좀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시에서 실제 시정을 하면서 하나하나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 시간이 참 많이 걸립니다. 지금 3년이 지났는데 이제 공약 쭉 점검을 해보면 이게 좀 빨리 진행이 좀 안 되는구나. 일이라는 게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기만 해서 이게 되는 일이 아니구나 하는 그런 아쉬움들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공무원들 공직자들 또 시민들하고 힘합해서 차근차근 또 하나씩 성과를 내는 걸 보면 이거 참 보람을 느끼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남은 임기 1년 정도 남았는데 시민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아까 교정시설 하면서 잠깐 설명드렸는데 시민들이 우리 시정에 정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 그래야 공직자들도 정신 바짝 차리고 일도 잘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그런 힘을 하나하나 모아가면서 일을 성사시키고 만들어갈 수 있다는 아주 큰 교훈 같은 거였거든요. 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도 코로나 이렇게 겪으면서 결국은 시민들이 힘을 모아주고 시민들이 그 어려운 거 다 감수하고 이러면서 이런 과정을 거쳐나간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시 전체에 대한 시정에 대한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거 이게 저는 최고라고 봅니다. 그래서 잘 지켜봐 주시고 협조해주고 이러면 시의 일도 어려운 것도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유태호 태백시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